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2016년 이후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원자로를 가동하며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백서가 평가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 증가는 지속적인 원자로 가동 결과에 따른 것이며 북한이 올해 약 6kg의 플루토늄을 더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매년 이 정도의 양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량을 20kg 증가했다고 평가한 데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은 2016년 이후 2018년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까지 2년은 더 영변 핵시설을 가동했고 늘어난 20kg의 플루토늄은 이때 만들어졌다면서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in 2016, the plutonium inventory was estimated by South Korea to be 50 kilograms in North Korea. But the reactor was still operating after that, and South Korea never reported that additional plutonium which was generated or produced after 2016 until 2018. 하이누넨 특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2018년부터 시작된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잠시 가동을 중단했지만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2021년부터 다시 원자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올해 연료를 배출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면서 북한이 올봄 새 플루토늄 분리를 위한 재처리 과정을 시작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추가로 약 6kg의 플루토늄을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5메가와트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면 핵무기 제조를 위해 매년 6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 추정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또 플루토늄 못지않게 고농축 우라늄 확보량이 핵무기 제조에 중요하다며 이번 한국 국방백서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량과 시설 규모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actually, when I look at personally, the way I understand the Yongbyon enrichment plant works, actually at this point of time, there is more high-enriched uranium produced in North Korea than plutonium. So in reality,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is increasingly relying on high-enriched uranium and not plutonium.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북한이 7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한국 국방백서의 추정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estimate of plutonium is reasonable. My estimate is a little bit lower, but I try to estimate how much plutonium could have been used up in nuclear tests.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번 한국 국방백서를 통해 제시된 평가를 보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알 수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북한이 협상에 응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핵시설 운용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역할을 한 러시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을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테러 지원국인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았다는 점이 법안에 적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15일 재발의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진 샤힌, 리처드 블루멘탈,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마르코 루비오, 탐 틸리스 의원 등 6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한 이 법안은 바그너 그룹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바그너 그룹과 바그너 그룹의 대표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활동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국익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의 명령에 따라 군사행동과 체제 전복적인 작전을 벌이는 자칭 민간회사 바그너 그룹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위 국가단체나 비밀 요원들에 의한 계획적이고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폭력인 테러리즘에 관여하는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바그너 그룹을 테러 단체로 지정해야 하는 근거 중 하나론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 활동이 적시됐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그 산하 단체들은 테러 활동을 저질렀거나 그런 활동을 했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2년 3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살해 시도, 2022년 12월 처음 알려진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수송 수령 등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은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바그너 그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목하고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대표를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성명을 통해 푸틴의 정당한 이유 없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그너 그룹 때문에 치명적으로 됐으며 이 용병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뤄진 무수한 만행들과 연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커 의원도 성명을 통해 푸틴은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멈추지 않는 불량배라고 비난하고 바그너 그룹은 그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악랄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또 전 세계에서 만행을 저지른 바그너 그룹과 이를 지원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오는 22일 워싱턴의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개최합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연습은 지난해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시타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 대량살상 무기 대응 부차관보가, 또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중점을 두고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양국 대표단은 23일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군 핵 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의지와 탄탄한 미한 동맹을 과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록과 관련한 현행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등록 면제 금지 우려 대상국에 명시됐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커닌 상원의원이 15일 적대적 영향과 허위 정보 및 불투명한 해외 금융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크 루비오, 빌 해거티, 제임스 리시, 데피셔 의원과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이 법안에 동참한 이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개정안으로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개인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혹은 단체 등록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정식 등록해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정식 외교관으로서 활동하거나 종교 혹은 학문 연구 목적으로 일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등록이 면제됩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우려 대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우려 대상국으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가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북한을 비롯한 해당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할 경우 예외 없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정식 등록해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의회와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1938년 제정된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은 특히 미국 내에서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로비스트나 로비업체의 정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적성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공식적인 로비 활동들이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권 침해 사실 인정과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16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조사관들에게 북한의 모든 구금시설을 포함해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국제 규범에 따른 제도 개혁과 인권 침해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국제 조약 등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이 보고서를 북한과 공유했지만 북한 측은 보고서 내용을 거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유엔 당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과 협력하고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수사당국이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 중 약 6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압수했습니다. 노르웨이 수사기관인 웨코크림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 과정을 추적해 약 6천만 노르웨이 크론에 미화 59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 3월 인기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해 탈취한 6억 2,500만 달러의 일부이며 노르웨이 당국이 압수한 금액 중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웨코크림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 정부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해 자금 흐름을 포착할 수 있었다면서 해당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추적과 인출 방지는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